화면 주사율 120Hz에 배터리 최적화까지 잘 되어 있다? 이거는 갤럭시 S11이 2020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갤럭시 S11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져서 들고 왔는데요. 각종 업체나 매체에서 유출된 정보들을 가지고 더 이상 루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실루엣이 거의 나온 상황에서 갤럭시 11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총알을 준비해야 될지 말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크게 변한 카메라 디자인에서부터 세세한 스펙적인 면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적인 라인업을 보시면 기존에 나왔던 갤럭시 S10 시리즈에서와 마찬가지로 갤럭시 11E 그리고 11 플러스 모델이 나옵니다. 각각 순서대로 디스플레이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S11E 라인부터 순서대로 6.4인치, 6.7인치, 6.9인치의 화면 크기인데요. S10 시리즈보다 적게는 0.2인치 그리고 많게는 0.6인치까지도 커진다는 소식이에요. 실제로 비교를 한다면 이 정도의 크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네요. 갤럭시 S11E 모델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S10 플러스 모델과 디스플레이 크기가 같아진다고 해요. 크기는 커지지만 화면 비율이 19:9에서 20:9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가로로의 그립감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갤럭시 S10e에서 사랑받았던 플랫 디스플레이, 이 플랫 디스플레이는 11 시리즈부터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엣지 디스플레이만 탑재된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디자인을 살펴보면 우선 전면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 때와 마찬가지로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가운데로 온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S10 시리즈에서 들어갔던 이 모서리에 있는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보다 노트 10 시리즈에 있는 중앙부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괜찮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S10 플러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심도 카메라가 들어가서 카메라 홀이 2개로 조금 더 넓었는데 S11부터는 노트 10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1개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S10 플러스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이 화면에 펀치홀이 작아졌기 때문에 만족도가 꽤나 클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망의 후면 카메라 디자인이죠. 후면 카메라가 결국에는 뭐였습니다. 이번에는 불판이 최대 5개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결국에 이렇게 카메라들이 모이게 되는 이유는 그 좁은 공간 속에서 카메라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성능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스마트폰 자체가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우선시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는 어쩔 수 없는데 이 후면 디자인 카메라 부분을 어떻게 예쁘게 처리하냐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S11 시리즈를 보면은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랑 비교해서 약간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지금 케이스를 떼서 보여드리자면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놀림받았던 이 부분이 카메라 부분만 정확히 꺼먹고 카툭튀가 굉장히 심해서였는데요. 갤럭시 S11 시리즈에 유출된 이미지를 보면 카메라가 개별로 있는 게 아니라 겉에 커버로 직사각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이 점을 보면은 약간 연상이 되기도 하지만 조금은 아이폰과는 다른 디자인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글의 픽셀4 제품과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카메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면 카메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 카메라로 1200만 화소를 지니고 이 위치가 중앙으로 이동한다, 이거 말고는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바로 후면 카메라잖아요. 그런데 후면 카메라가 완전히 대박입니다. 자, 라인업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자, 이 모델에서는 트리플, 그 다음에 쿼드, 그 다음 펜타 카메라까지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트리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억 800만 화소, 4800만 화소, 1200만 화소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1억 800만 화소 카메라가 스마트폰에 탑재된 게 처음은 아니에요. 샤오미 미노트 10에는 먼저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샤오미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S11 시리즈에 들어가는 1억 800만 화소는 삼성전자에서 만든 2세대 카메라라고 하네요. 따라서 조금 더 최적화 부분이나 조금 더 뛰어난 점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8K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일단은 좀 신기하기는 한데 8K를 핸드폰으로 찍는 게 과연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일단 사양이 올라가면은 다른 것도 어쨌든 따라가게 되어 있겠죠. 물론 제 컴퓨터 사양도 올려야 되고요. 일단은 신기하긴 한데 8K가 아직은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리플 카메라 이외에 TOF 카메라 그리고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카메라로 조금 루머가 좀 있습니다. 5배줌 광학식 카메라가 들어간다 라는 말과 함께 레이저 포커싱을 위한 카메라가 들어간다, 이렇게 두 가지 루머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물론 유용할 것 같은 기능이에요. 먼저 광학식 줌이라는 거는 디지털 줌과는 좀 다른 방식의 줌인데, 디지털 줌 같은 경우에는 이 화소를 강제로 일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찍기 때문에 화질 저하가 있어요. 그런데 광학식 줌은 렌즈의 성능을 통한 줌이기 때문에 화질 저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저 포커싱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초점을 잘 잡기 위한 카메라라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한 점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프로세서와 램인데요. 벤치마크 사이트 중에 긱벤치라는 곳에서 갤럭시 11의 점수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칩셋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엑시노스 9830, 990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금 현재는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에 들어간 엑시노스 9825보다 점수가 조금 낮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지 않은 프로토 모델이기 때문에 최적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점수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유출된 벤치마킹 스펙을 보면은 램 같은 경우에는 12기가 램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다만 삼성의 라인업 정책을 보면은 갤럭시 S11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8기가 램부터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다만 램 같은 경우에는 아직 12기가 램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추측성 루머인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주사율이에요. 사실 이 주사율에 대한 부분이 가장 기대가 돼요. 이 대부분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주사율이 60Hz예요. 그런데 안드로이드 10 베타 버전에서 120Hz에 대한 설정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S11에 120Hz를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사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나 부드러운 터치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 디스플레이를 보는 작업이랑 똑같잖아요.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갤럭시 S11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바로 그 주사율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주사율에 대해서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주사율이 아무래도 2배로 올라가다 보니까 배터리가 굉장히 방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 중 가장 유력한 거는 갤럭시 11E 같은 경우에는 4000mAh, 그 다음으로는 4500,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5000mAh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기존의 갤럭시 S10 시리즈보다는 각 모델별로 약 900mAh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해요. 배터리 용량은 정말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데 과연 최저가까지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갤럭시 S11 시리즈에 유출된 정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카메라의 변화도 굉장히 눈에 띄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주사율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화면 주사율 120Hz에 배터리 최적화까지 잘 되어 있다? 이거는 갤럭시 S11이 2020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역대급 제품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돼요. 뭐 칩셋이나 아니면 다른 카메라적인 부분, 카메라는 조금 체감이 되긴 하겠구나. 그런데 칩셋이 올라가서 성능이 체감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 하드 유저들 빼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용자들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거 바로 디스플레이예요. 이거는 한번 적응되면은 진짜 다운 못 시켜요. 특히나 FPS 게임을 조금 주로 즐기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60Hz로만 봤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144Hz를 한번 갔다 온다? 그러면은 60으로 어떻게 게임을 했지? 이 생각이 바로 듭니다. 그 정도로 크게 체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커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을 살펴보...